엄마 손은 약손. 어서 오세요. 엄마 헬스입니다. 오늘은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프로바이오틱스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좋냐, 또는 정말 건강에 좋은 거냐, 또 프로바이오틱스를 식전 식후 언제 먹는 게 좋냐 하는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장 좋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내 몸에 맞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고요.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는 사실 제가 항상 이제 드리는 말씀은 우리 건강의 첫 단추를 깨는데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식전 식후 먹는 법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상담을 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용법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물 한 잔은 또 반잔에서 한 잔 정도를 먼저 마시고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먹게 되면 좋은 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매일 규칙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 게 장내 세균총을 좀 잘 정돈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지원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매일매일 먹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유리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밤새 이렇게 고여있던 위산을 좀 중화시켜줘 가지고 프로바이오틱스를 좀 잘 생존을 유지시켜 주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물 한 잔을 먹게 되면은 위장 운동이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를 먹게 되면은 이것이 빨리 이동을 해가지고 소장 대장으로 가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물 한 컵에서 반 컵 정도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 게 효과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식사와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위산, 담즙산, 소화 효소 같은 것들이 많이 분비가 되게 되는데 식후 즉시를 보게 되면은 이런 소화액이 많이 나와도 위 내에 음식물이 많기 때문에 pH는 어느 정도 중화가 돼가지고 뭐 좀 나을 수는 있지만 위장 내에 오래 음식물이 머물다 보니까 프로바이오틱스 효과가 프로바이오틱스 같이 음식이랑 같이 오래 머물게 되잖아요. 그래서 효과가 좀 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좀 위장 운동이 되면서 음식물이 좀 내려가고 식후 30분에서 1시간이 되게 되면은 pH가 가장 낮게 되어서 프로바이오틱스가 생존하는 데 되게 불리한 환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와 관련돼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먹게 되면 식사하고 나서부터 식후 1시간까지는 피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특히 고기나 뭐 기름진 음식 같은 것을 먹게 되면은 위산이라든가 담즙산, 소화효소 분비도 좀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위장에 이렇게 머무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이때 프로바이오틱스를 먹게 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기 먹거나 또는 뭐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 안 되냐? 사실 고기나 뭐 기름진 음식이라든가 뭐 너무 단 음식이라든가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위장 내에 유해균이 더 많아지는 환경이 되게 됩니다. 말하자면 프로바이오틱스가 더 필요한 상황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좀 장내 환경에 불리한 음식을 먹은 후에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코팅 유산균이 더 좋냐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결국 코팅이라는 것은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생균이니까, 살아있는 균이니까 열이나 위산, 담즙산 뭐 이런 데 좀 약하기 때문에 코팅으로 보호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그런 제형으로 만들어진 그런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는 먹었을 때 쭉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이렇게 작용을 해준다면, 코팅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호가 되다가 뭐 소장 대장으로 가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 작용하는 게 조금 더뎌질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우리가 냉장 보관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실온 보관을 했을 때 조금 더 유리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루형 제품과 또 캡슐형 제품이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먹느냐. 캡슐로 되어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까서 먹어도 되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캡슐형 제품은 사실 그냥 그대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 그 먹기가 좀 힘들어서 까서 먹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캡슐에 의한 보호를 좀 덜 받기 때문에 용량을 조금 늘려서 먹는 것이 좋고요.
특히 장용성 캡슐로 되어 있는 그런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장용적 그 캡슐 그대로 먹는 것이 좀 낫고요. 가루형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알약을 못 먹는 아이들이 먹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뭐 유산균이라고도 많이 불렸었는데 이 특징이 이 유산, 젖산이라든가 또 초산이라든가 부티산과 같은 그런 엑스틱한 물질을 많이 이제 만들어내기 때문에 약간 산도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성인은 뭐 크게 괜찮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일 주스를 먹고 나서도 이제 물을 먹어서 입안을 헹궈주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프로바이오틱스를 이렇게 먹잖아요. 그런 후에는 이제 물을 좀 먹어서 입안을 한번 헹궈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 이유가 단순히 황금변을 보는 데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우리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긴 관해당이 되고 매일 음식을 먹으면서 이물질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우리 몸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미생물들이 쭉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마치 잔디밭이 쭉 깔려 있는 것처럼 미생물들이 미생물이 이렇게 쭉 포진이 되어 있어서 우리 몸을 지켜주게 되는데요. 촘촘하게 잘 짜여져 있는 잔디밭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막 내려도 바로 다시 싱싱하게 회복이 되게 되는데 만약 잔디밭이 듬성듬성 이렇게 풀이 뽑혀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막 폭우가 내린다거나 비가 온 후에는 땅이 움푹움푹 패이면서 상하겠죠. 우리 몸의 장내 세균총도 마찬가지 해당이 되는데요. 이 장내 세균총이 촘촘하게 이렇게 잘 형성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건강을 잘 유지하는데 유리하겠지만 만약 이 장내 세균총 균형이 깨지고 또 뭐 유해균이 더 많은 상태가 되게 되면 질병에서 잘 노출이 될 수가 있게 되고 뭐 또 면역력도 약해질 수가 있게 되죠.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몸을 지켜주는 이 장내의 세균총을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 몸의 장내 세균총은 사실 시시각각 바뀝니다. 추운 날씨와 더운 날씨 때에도 달라지게 되고 내가 또 어떤 생각을 하느냐,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이냐, 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먹는 음식에 해당이 되어서 내가 지금 오늘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도 장내 세균총의 컨디션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갈대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장내 세균총을 잘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는데 프로바이오틱스가 역할을 하는 거고요. 프로바이오틱스를 매일 일주일 정도 먹게 되면은 장의 이제 어떤 변의 상태가 바뀌게 되고 또 뭐 한 달을 먹게 되면은 피부 상태가 바뀌게 되고 6개월, 1년을 꾸준히 먹게 되면은 내 몸의 체질, 건강 상태도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 프로바이오틱스가 왜 우리 건강에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를 잘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장 건강, 장 튼튼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